자,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그냥 뭐 지난달보다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사상 최고치 4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장중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최고점이라는 게 3,311.77입니다. 전장 대비 1.59%가 올랐는데요. 오늘은 3,140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네.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기존 장중 사상 최고점인 3,316.08을 4년여 만에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네. 아무튼 이 정도의 수치를 이제 올렸다는 거 자체도 이 빠른 회복력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추세가 현재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말까지 3,500선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비상계엄으로 2,300 아래까지 내려갔거든요. 비상계엄하고 2,300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거의 1,000포인트가 올랐어. 거의 40% 이상씩 수익을 보셔야지 정상인 거죠. 나는 분명히 주식을 그 기간에 갖고 있었는데 40%가 안 올랐다. 그분들은 똥손인 거지.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민생 그리고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최고의 화두가 걸려 있었거든요. 목표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내란 종식은 당연히 부수적인 거고 가장 빠르게 회복해야 되는 게 경제 지표하고 이 수출을 비롯한 주가 부양 같은 내수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었는데 이걸 100일 만에 사실 최고치 돌파를 하면서 증명을 해냈다는 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임기 5년 안에 진짜로 5천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야지. 그러면 지금 주식에 넣으시면요. 임기 안에 2배 반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여러분들은. 이제 뭐 무슨 종목을 사는 저같이 상장 폐기 종목 사면 거지가 되겠지만 제대로 된 거 여러분들이 우량주라든지 전망주에다 넣으시면 지금 들어가셔도 4년 후에는 2배 반이 돼 있는 이런 기적을 보시게 된다는 거죠. 좀 우리 얘기 좀 들어요. 김병기 욕 좀 그만하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때 2022년 10월에는 2,130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는데도 언론에 지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3,300, 이거 새 역사를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도 딱히 뭐라고 안 해. 왜 그럴까? 사실 제가 이제 망한 주식 투자자라서 제가 평론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그 의견으로 시장의 어떤 영향력을 분석해 보자면, 일단은 정치 외교적인 리스크를 줄인 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외국인들은 이미 들어올 만큼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전체 주식시장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마만큼의 견인력을 끌어올릴 만한 비중이 안 돼요. 그럼 뭘로 해갖고 지금 우리가 이 단기간에 이만큼의 주식 상승을 이뤘냐면, 투매 그룹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뭐예요? 주식시장에 있다가 아이씨 망할 것 같아 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빠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개미들이 줄줄이 투매로 다 따라 들어갔어요. 레밍처럼 뭐 하락세가 들어오게 되면 막 따라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람들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치를 갖고 빠지면 이걸 받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업들이 공매도라든지 예전에 막 매수 물량들을 엄청 풀어가지고 가격을 무슨 이슈만 있으면 던져갖고 막 떨어뜨려 보려고 했었어. 근데 보통 그럴 때 많이 빠지면 윤석열 정부가 그때 500포인트씩 막 빠지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안 빠져요. 던져도. 밑에서 다 받아내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경제 체제, 우리 주식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쉽사리
장에서 나가질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자금 같은 것들이 개미들한테서 비싸게 이걸 사갖고 올려주게 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신뢰가 좀 유지가 되고 지금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만 여기 분리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상한선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주식 소각 관련된 얘기 이런 그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시기는 올 10월 이후거든요. 10월부터 12월 이후거든요. 만약 그게 결정이 돼서 확실한 모멘텀을 제공을 한다고 치면 연말쯤 돼서 다시 산타 랠리가 한번 한국 시장에는 제대로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시가총액인데 지금 2021년 7월 6일 당시 최고 시총 대비 410조 원 이상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38%거든요. 이거 G20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9월 상승률도 4%로 G20 중에 최고입니다. 지금 9월이 얼마 안 됐잖아요. 10일밖에 안 됐는데 4% 상승이 불이 붙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개혁 의지라든지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비자 협상 같은 것들이 우호적인 쪽으로 결정이 된다고 치면 이거는 앞으로도 상승세를 연말까지 쭉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호재가 많거든. G20이라든지 아펙이라든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획기적인 평화 안정 부분, 그러니까 남북 도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내면 협의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만 많이 있어요. 악재는 다 지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주식시장 랠리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관련해서 이 대통령 정책 중에 이제 국민성장fon도 100조, 150조로 확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국집한테서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덧셈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 이건 폐기지. 합의를 해줘버렸다, 양보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나오고 있어요. 즉, 이 돈 150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 연장이라든지, 3대 특검 연장, 인원 확대에 대한 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썰이 나와. 애초에 이틀 만에 그건 없어진 거예요. 일단 먼저 정청래 대표가 안 한다, 재합의해라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나는 그런 거 지시한 적 없다. 내 의견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고 어디다 쓰려는 돈인 건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국힘이랑 뭔 상관이야? 이걸 들고 와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 원으로 발표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펀드로 AI,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첨단 전략 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공약을 했지만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국가적 투자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 펀드의 규모를 15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일단 AI,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헬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략 사업이고 사실상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종목이면서 미국하고 민감하게 연결이 돼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첨단 전략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의 비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는 미국에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스값은 사올 돈이 없으니까 니네가 배 만들어 오면 그때 돈을 줄 거고요. 나머지 2,500불에 대한 돈도 야 달러로 못 갖고 가겠으니까 한국 돈으로 갖고 가면 안 돼? 그럼 니들이 달러로 바꿔줘. 지금 요 방향으로 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추가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150조까지 늘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펀드의 지원 방식이
옛날에 전당포식에서 지금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한다라는 완전히 다른 헤게모니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엔 기업들이 뭐 한다고 치면 국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돈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쓰고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자, 나라 돈이고 국민들이 모아준 돈이니까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이걸 써가지고 기업이 성공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돈을 벌면 거기에 대한 이득분에 대해서는 반납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국민 상생, 거기에 투자했던 데 대한 이득금으로 국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세금이 투입돼가지고 낙수 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어차피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기업 단독으로는 안 돼. 기업들도 자기 돈을 쓰겠지만 거기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이 투자를 하는 거고 따라서 나오는 투자 이익들은 당연히 국민들과 투자자들과 분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안에 만들어지는 기금 중에 정부에서 재정 차원에서 들어가는 기금들과 각종 은행에서 빌려와야 되는 기금들 그리고 별도로 이제 펀드 같은 형태로 모집해야 되는 이런 류의 돈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행법상으로는 정부가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원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야 간의 국회에서의 결의가 필요한데. 필요 없어. 그냥 민주당 하면 되지,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정무위 소속으로 돼 있는데, 정무위 위원장인 윤한홍이가, 사실 이거, 건진법사 건으로 해갖고 얘 날라가면 새로 뽑으면 깔끔하긴 한데, 윤한홍이가, 네, 이거를 안 받아주고 버팅기고 계속해갖고, 법안 통과를 안 시켜주면, 결과적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서 국회에서 진행하려고 하게 되면 6개월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최소 6개월 걸려. 그럼 당장 이제 내년부터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을 조성할 방법이 없으면 이런 투자가 늦어지게 될 수 있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정치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야 국짐이 발목 잡아서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국짐이 발목 잡아지고 정부가 하려는데 국짐이 발목 잡으면 그거 어떡해. 그리고 이 중에 75조 원은요. 정부가 재정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고 나머지 75조 원이 은행에서 빌리거나 외부에서 차입하거나 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50조가 필요하고 쓰긴 하지만 이게 2026년 1월 1일 날 땅 150조를 써야 되는 돈도 아니야. 사업 심의하고 진행 과정에 갖춰서 나눠서 주게 되면 이걸 반드시 6개월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명목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국짐당하고 타협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아니라는 거지. 절대 아니죠. 응? 충분히 지금 있는 민주당과 정부의 또는 앞으로의 기재부의 어떤 돌려 쓸 수 있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통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이 얼마든지 투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핑계랍시고 대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은. 그래서 요게 이제 필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내란 청산이라든지 적폐 청산, 국진당 해산의 딜의 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미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것도 밝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